공정거래위원장님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은 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 성북일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납품대금 연동제 잘 아시죠? 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대금을 좀 제대로 받는 문제는 그냥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어떤 임금이나 복지 이런 게 향상이 되고 또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 여야가 이제 합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한 게 이 연동제였단 말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근데 문제는 이제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46%는 그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절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중기부의 자료들을 보고선 파악을 해보니까 잘 몰라요. 일단 여전히 그 납품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연동제라는 게 있는지를 잘 몰라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요 홍보는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 건지 중기부가 해야 되는 건지는 잘 같이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 알려주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고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에다가 납품 거래할 때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록 그 서면을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은 그 46%는 그런 서면을 제대로 교부를 못 받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단 3건밖에 안 돼요. 그것도 최근에 9월 달에 와서야 이제 3건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기업들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공정위가 제재를 안 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에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서면 교부하지 않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제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도급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거래사의 지위를 좀 남용한 소위 이제 갑질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골판지 업계, 제지 업계, 박스 업계를 보니까 거기는 전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전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포기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으면은 전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이 전부 포기각서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반드시 실태 조사를 해서 만일 그 골판지나 제지 그 박스 업체에서 대기업에서 이걸 강요했다 그러게 되면 그건 적합한 이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지대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가 이제 주재료가 10%가 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도금업체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그 소위 표면 처리라고 얘기하는 도금업체는 다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열처리 업체 같은 건 에너지가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우리는 납품대금에 주로 차지하는 게 재료는 아니지만 전기료 에너지인데 그런 건 적용 안 해준다는 건 불공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전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사각지대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전기 에너지는 이미 지금 추진 중이고요. 운송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법이 지금 상생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산자위에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하도급법에서 개정이 돼 왔는데 지금 입법 지체가 심한 거죠. 우리 뭐 정무위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만 워낙 법안 논의를 안 하다 보니까 산자위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처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공정위도 좀 노력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그 요건에 관한 건데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요건에 통제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본사가 가맹점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통제라는 이 전근대적인 용어를 그것도 또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법에 들어가 있다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게 아마 이게 가맹본부라는 이제 업종의 하나의 특성을 담는 것 같습니다. 통제라는 용어가. 근데 이미 이제 가맹본부 수도
2020년만 해도 한 5,600대던 게 지금은 한 8,756% 증가했고 네. 가맹점 수가 지금 36만이 넘어요. 종사하는 사람이 12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 돼 있는데 그 산업에서 아직도 통제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들은 좀 너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예. 이미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선진적인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들을 그런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될 동반 성장의 대상으로 보는데 공정위만 아직도 본사하고 가맹점을 전근대적인 통제의 관점으로 보고 본사가 가맹점을 통제해야만 이게 가맹사업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제라는 요건이 있다 보니까 본사들은 또 이거를 악용을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뭐 필수 물품도 꼭 우리가 통제하는 대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김치 뭐 옛날에는 무슨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 시중에 10배로 단무지를 사라고 그러고 뭐 치즈를 2배 사라고 그러고 뭐 올리브유 뭐 3배로 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들이 빌미를 삼는 게 통제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필수 물품들을 우리가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허용 의원님께서 그 차액 감행 수수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통제라는 걸 빌미로 해서 과도한 그런 수수료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영업 시간도 통제하고 수시로 할인 판매하라고 하고 그게 영업 방침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럴 때마다 통제라는 용어들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이제 이게 가맹점법에 가맹사업법에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편의적으로 통제 요건이 없다 그러면서 또 가맹사업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할 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정비업체들은 가맹점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르노아하고 한국 GM 이걸 할 때는 이제 통제 요건이 없다 그러면서 적용을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법 적용을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 이거죠. 2분만 주시면. 네. 개인형 이동자동차 요즘 이제 많이 문제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직후 빔 이런 회사들은 또 가맹점이라고 그러는데 또 스윙이라는 회사들은 그거는 또 통제 요건이 없다 그러면서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너무 자의적이다. 스윙의 주장입니다. 스윙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통제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의 관리라든가 그렇잖아요. 그 영업 표지를 이용하면서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거기가 하는 영업 방침들을 좀 따르고 영업 방침을 따른지를 관리하는 정도면 되는데 이걸 통제라는 전근대적인 그런 요건들을 적용을 하니까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실 것을 이번에 법 개정을 꼭 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자 구제 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과징금은 수백억 수천억이 이제 물려줬는데 소비자나 해당 피해 중소기업들은 뭐 하나도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사건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괜히 공정위에 대한 원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예.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배상을 받기까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7년, 10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폐가 다 굳어가지고 이제 그 영구적으로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근대적이었다면은 미리 좀 선구제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민사소송을 했으면 되는데 라돈 침대 사건도 그런 경우에 해당됐었고요. 마메드 선물 뭐 그다음에 롯데마트에 그 돼지고기 납품하던 신하라는 회사 이런 데들은 이제 그 공정위 판결 나고 행정 판결 나고 그다음 민사소송하고 그런데 한 10년 걸리다 보니까 결국 다 문 닫았어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15개도 그렇게 다 문 닫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정위가 과징금만 때렸지 그거 가지고 일부 그 과징금으로 구제를 해줬으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소비자단체가 공익소송하는데 하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신속하고 효과적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동의하고요. 지금 공정거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위원님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법안을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법제연구원장 나와 계시나요? 나와 계십니까? 예.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시 바랍니다.